이건 가성비로 맞춘 사무실에서 사용할 컴퓨터 세대입니다. 두 대는 G5400으로 두 대. 한 대는 라이젠 3200으로 한 대인데 3200이랑 5400이랑 별 금액 차이가 안 났던 때가 있었죠. G5400이 막 9만원까지 하고 라이젠 3200이 한 10만원 할 때, 10만 5천원 정도 할 때. 근데 지금은 인텔의 5400이 가격이 이제 7만원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그래서 3200은 좀 비싸다고 생각되면 저거 충분히 살 수 있죠. 5400이 i5 한 2500 되지 않습니까? 뭐 어떤 사람은 i5 2500보다 훨씬 낫다고 하는데 지표상에 나오는 점수보다 i5 2500이 더 낫다고 하더라도 태생이 듀얼코어인 거는 코드코어인 것보다 못해요. 듀얼코어는 그냥 CPU 사운이 빵빵 올라가요. IPC가 아무리 높아도. 그냥 태생이 그렇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뭐 평범한 조립이기 때문에 영상을 안 찍으려고 했는데, 이거가 뭔지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컴퓨터, 내장 그래픽, 이든 외장 그래픽이든, 모니터랑 호환 안 되는 거는 뭐 거의 없다고 봐도 되잖아요. 근데 예전부터 좀 그런 증상이 좀 발생을 해서 왜 이러지? 이런 때만 그런 건가? 특수한 건가 했는데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이건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건 왜 그런지. 이게 이제 HDMI랑 RGB 두 개 있는 거죠. 이거는 보통 제가 내장 그래픽으로 사용할 분들은 DVI, RGB, HDMI 세 개 다 있는 걸로 압니다. 근데 이제 물어보니까 이분 워낙 지금 이 카드 결제예요. 게다가 그래서 그리고 되게 싸게 하려고 하더라고. 어떻게 해서든 5,000원이라도 아끼려고. 이게 더 싸잖아요. HDV 3개 있는 에지락 보드보다. 이게 10,000원 싸나? 8,000원 싸잖아요. 세대면 2만 얼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의 돈이니까 쉽게 말하는데 실제 컴퓨터를 사는 사람들은 자기 돈 쓰는 거기 때문에 입장이 달라요. 뭐 마이크로는 MX를 써야 합니다 라고 하잖아요. 컴퓨터 카페들. 그런데 실제 컴퓨터 사는 사람은 BX가 한 10,000원, 15,000원 싸니까 싸네? 별 차이 없으면 저 BX 읽게 하는 사람 많단 말이에요. 이것도 이제 HDMI, RGB인데 이분한테 물어보니까 모니터가 뭐냐. 그러니까 사진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RGB랑 HDMI 두 개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걸로 했습니다. 내장 그래픽이지만. 모니터 새로 3개 산 게 RGB랑 HDMI 밖에 없습니다. DVI 없습니다. 여튼 그래서 요 RGB랑 HDMI 요걸로 이제 세팅을 해서 이제 모니터를 꼽았거든요. 이렇게 꼽으면 꼽아서 일단 먼저 알아야 될 거는 이제 컴퓨터가 켜진 상태에서 RGB를 쓰고 있어요. 자기가 예를 들면 나 HDMI에서 바꿀 거야. 그러면 컴퓨터 켜진 상태에서 RGB 뽑고 HDMI 꼽잖아요. 그럼 안 나와요. 컴퓨터 껐다 켜야 됩니다. 한번 껐다 켜야지만 얘가 요걸로 다시 인식하는 거예요. 여튼 좀 특이한 현상이 뭐냐, 이걸로 하면 안 나옵니다. 이 모니터는 안 나와요. 이거 몰라. 키면 저 처음엔 이게 부품 고장인 줄 알았어요. RGB로 하잖아요. 안 나와. 안 나와. 이거 고장인 줄 알았어. 지금 윙 하고 돌아가잖아요. 이거 윈도우 세팅 된 거야. 윈도우 시작된 거예요. 윈도우 시작되기 전에 RPM 싹 올라갔다 내려가잖아요. 그겁니다. 윈도우 시작됐어요, 이거. 잠깐만. 이거는, ART 포사랑 엔터로 꺼야 돼. 윈도우 깨져. 버튼 올 거예요. 윈도우 10은 잘 안 깨지는데, 그래도 깨져. 엔터 누르고, 엔터 누르면, 꺼지잖아요. ART 포사로. 윈도우 부팅이 됐다는 거죠. 이거 끄고. 그래서 이 모니터가 마탱이 갔나 생각해가지고 HDMI로 연결했습니다. 지금 HDMI에서는 요 모니터예요. 요 모니터 요게 아니라 요겁니다. 지금 저는 켜져 있고 모니터 신호 없으면 떴죠. 지금 모니터 케이블 연결 상태 확인 떴죠. 그럼 딱 꼽잖아요. 이렇게 딱 꼽으면 이렇게 딱 됩니다. 대기하는 거죠. 이제 대기하는 거죠. 그럼 다시 킵니다. 그럼 밑에 색깔이 이제 주황색으로 변하죠.
떠야 돼. 안 떠. 근데 이 두 모니터가 이런 경우가 가끔씩 있었어요. 예전에 2070이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2070을 꼈는데 이게 안 나오더라, 이게. 그래, 여기다 해보니까 나오더라고. 카드 불량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이거 호환 안 되는 거야, 이게. 왜 그런 거야? 아, 이런 건 몰라. 이거요? 그래서 어제, 이거, 처음에 이거 보드 고장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 아, 그래. 요걸로 한번 연결해보자. 요 모니터로 연결해보자. 이 선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모니터로 연결해보자, 요걸로. 완전 구형. 지금 이것도 완전 구형이죠. 그래서 요걸 연결하잖아요? 아까 말했지만 한번 껐다가 해야 됩니다. 내장 그래픽카드 포트 바꿀 때는. 이걸 딱 바꾸면 바로 떠. 경험을 해보니까 지금 이건 해상도가 1680 곱하기 1050이고 이건 1366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1280, 이거는 1024.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뭐라고 해요? 표준 해상도가 있잖아요. 1024, 1280, 1280 다음에 뭐야? 1280 다음에 1920이지 바로. 1366 그리고 1600, 1680 더 이상한 것도 있어요, 막. 그런 특수한 해상도 있잖아요. 특수한 해상도를 가진 모니터는 이렇게 안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요거는 1024 표준 해상도, 이것도 1280 표준 해상도잖아요. 그건 잘 나와. 어떤 내장이든 외장을 연결해도. 근데 요런 건 1366이랑 1600, 1680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거 1920에 연결하면 또 잘 나옵니다. 여튼 이거 아는 분이 분명 있을 거야. 이런 거 잘 아는 분들. 이 선이 문제는 아닌 것 같아. 요선도 뭐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요선도 바꾸고, 요선도 바꾸고 딱 끼우고 그러거든요. 모니터 지원 문제 같아요. HDMI로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HDMI로 이제 연결을 했습니다. 원래 안 나왔던 요 모니터 두 개는 빼고 요 모니터 연결했어요. HDMI로. 그런데 이렇게 위아래가 잘립니다. 위에 검은색, 밑에도 검은색이죠. 이거 4대3으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16대9로 나오는 거예요. 이 모니터랑 비율이 같죠. RGB로 연결했을 때는 4대3으로 똑바로 나오는데 이제 HDMI 연결하니까 이제 잘립니다. 지금 보니까 이 지금 해상도가 1440대 900으로 돼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잘리지. 아니 이렇게 설정하지도 않았는데 자동으로 1440에 900으로 돼 있네. 해상도 바꾸니까 이제 4대3으로 원래대로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처음에 제가 여기다 이제 꼽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440대 900이니까 그렇게 맞춰졌는데 이게 이유는 모르겠지만 여튼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모니터에서 맞춰졌던 1440 곱하기 900이 이 모니터에서 이제 그대로 설정이 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 모니터는 최대 해상도가 1280이라는 거지. 그런데 지금 내장 그래픽 드라이브를 안 깔았잖아요. 안 깔면은 저렇게 지멋대로 이렇게 해상도가 막 나와요. 이게 가끔 어떤 그래픽 카드니 뭐 내장 그래픽도 막 나타나던데, 이게 예전에 브라운관 TV 있잖아요. 브라운관 TV나 브라운관 모니터를 이렇게 사용하려고 했는데 해상도가 막 4000까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때 15인치 브라운관 모니터였는데. 그러니까 해상도가 그 모니터가 지원하는 해상도가 표현이 되잖아요. 원래 설정될 때. 근데 그래픽카드가 지원되는 모든 해상도가 다 나오더라고요. 그냥 브라운관 TV에 그때 연결하니까. 지금 이것도 원래 지금 1280밖에 지원이 안 돼요. 최대. 근데 아까 1400대 900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 모니터에 맞게끔. 이거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몰라요. 지금 그래픽 드라이버를 이제 깔았습니다. 까니까 이제 1440이라는 해상도는 사라졌어요. 그래픽 드라이버 깔기 전에는 1440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이렇게 내장 그래픽이나 뭐 HD6870, 560 시절에 해상도를 1024, 768로 다 바꿔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세팅을 하고 어떤 이런 특수한 해상도 있잖아요. 이런 해상도에 고정이 되면 그분이 받아가지고 연결하면 안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컴퓨터를 받아서 제가 연결해 보잖아요. 그러면 또 나와요. 제 모니터에. 그래서 원래 이제 이 내장 그래픽이든 외장 그래픽이든 꼽으면은 그 모니터에 맞게끔 자동으로 해상도가 이제 바뀌잖아요. 근데 안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고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컴퓨터 보낼 때 모든 모니터가 지원하는 건 1024, 768, 옛날에 15인치, 그거는 다 지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바꿔서 보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게 없고, 거의 다 이제 자동으로 다 맞춰져가지고, 안 그랬는데, 이것도 지금 1024, 768로 이제 바꿔서 보내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1024, 768 해상도는 지원 안 하는 모니터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걸로 하면 무조건 나오죠. 화면 비율이 달라지면, 이제 거기서 그분이 이제 자신 모니터에 맞는 해상도로 바꾸면 되는 거죠. 이게 외장 그래픽 카드 HD 6870에서 많이 나왔어요. 이게 이제 고장이라고 봐야죠. 외장 그래픽 카드에서 해상도가 자동으로 바뀌지 않는 건. 그러니까 특정한 해상도에 고정을 하면, 이제 강제로 바꾸지 않는 이상 안 바뀌는 증상이 하나 있고, 그거는 이렇게 해결하면 되는데, 특정 해상도에서 아예 안 바뀌는 그래픽 카드가 있더라고요. 그게 아까 말한 HD 6870입니다. 그래서 1920에서 사용하던 분이 이제 모니터 뭐 친구를 주고 자신은 다른 모니터 사용한다고 뭐 17인치나 뭐 18인치 같은 거 좀 특수한 해상도 있잖아요. 19인치 같은 거. 18인치는 없지. 19인치 뭐 이런 거 사서 이제 뭐 1440 같은 거 연결하잖아요. 그럼 안 나온대요. 안 나온다고 뭐 블로그에 막 문의를 달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에 분명히 나왔는데 모니터만 바꿔서 끼웠는데 아예 안 나온다고. 그래서 그걸 이제 얘기해줬죠. 제가 경험한 거를. 그거 해상도 고정된 거라고, 안 바뀌는 거라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원래는 컴퓨터를 새로 살라고 했는데 이제 저한테 얘기했더니 이제 그 24인치 모니터 그걸로 이제 다시 하려고 하니까 24인치 모니터 없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래서 TV랑 연결했어요. TV가 1920이라. 그러니까 딱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분이 그래픽카드 원래 새로 살라고 했는데 이제 1920으로 연결하니까 나오니까 이제 댓글로 다른 동네 수리점 갔다 왔더라고요. 동네 수리점 가니까 그래픽카드 고장이라고 그러고 뭐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으면 분명히 그래픽카드 고장났다고 바꿔야 된다고 했을 텐데 이거 알려줘서 고맙다고 그때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고마우면 뭐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분도 근데 그 컴퓨터를 좀 할 줄 아는 분이야. 이렇게 카페나 이런 데가 들어가서 컴퓨터 부분도 공부 좀 하고 컴퓨터 부분 좀 아는 분인데 이제 그 증상은 처음 보는 거죠. 저도 이게 되게 가끔씩 보는 겁니다. 그런 분이 지금까지 한 3분 정도 있었어. 이게 흔하지 않은 증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유튜브에 뭐 실제 이렇게 수리 같은 거 많이 안 해보고 그냥 그 카페나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보고 이렇게 컴퓨터 공부하고 뭐 부품 좀 안다고 수리 좀 안다고 하는 애들은 분명히 이럽니다. 뭐 그래픽카드 드라이버 깔면 해결되는 거 아님? 그래픽 드라이버 깔면 끝! 막 이러거든요. 아니에요. 지금 다시 말하지만 두 가지예요, 증상이. 하나는 어떠한 고정된 해상도에서 모니터를 이제 다른 해상도의 모니터를 꼽으면 자동으로 바뀌지 않는 증상이 있는 거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어떤 특정한 해상도에서 아예 바뀌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1366이나 1440 같은 모니터에서 안 나오면 이런 1280 같이 보편적인 표준 해상도 연결하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사용을 하려면 여기로 연결한 다음에 모든 해상도가 지원하는 1024나 1280으로 바꾼 다음에 여기서 다시 이 모니터에 맞게끔 바꾸면 됩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해도 안 바뀌는 거예요. 1922에서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20에서 고정이 되니까 뭐 1366, 1440 같은 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아예 안 나오는 겁니다. 그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두 번째 증상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상도가 딱 고정이 돼서 아예 안 바뀌는 증상. 그거는 그래픽 드라이버를 깔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까 말했던 HD6870도 그랬습니다. 그래픽 드라이버 깔기 전에는 잘 나와요. 그래픽 카드 드라이버 까는 순간 그냥 그 어떤 특성한 해상도,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 깔기 전에는 1440 해상도에서 나와요. 이렇게 출력이 나와. 근데 그래픽 드라이버 딱 깔면 딱 먹통돼. 검은색으로 딱 바뀌면서. 그래픽 드라이버 딱 까는 순간 해상도가 이제 1920으로 딱 고정돼서 안 바뀌더라고요. 그게 뭐 1920이 될 수도 있고 뭐 1280이 될 수도 있고, 근데 1920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문의한 분도 그래픽 드라이버를 깔기 전에는 분명히 잘 나왔는데 그래픽 드라이버를 깔고 나니까 모니터에 검은색으로 바뀌더니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도 똑같이 그렇게 경험했고, 요거는 좀 다른 증상입니다. 해상도를 가지고 있는 모니터 이렇게 두 개 연결하면 듀얼도 잘 나와요. 하나는 HDMI, 하나는 RGB. 근데 이제 요 HDMI 빼고 지금 듀얼 모니터 상태잖아요. 요 모니터, 처음에 안 나왔던 모니터, 요 모니터로 이제 듀얼을 연결하잖아요. 지금 그래픽 드라이버 깔았습니다. 안 나옵니다. 안 나오죠. 여기만 나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니터가 아까 말했던 첫 번째, 두 번째 이유, 그거는 제가 어느 정도 파악을 했는데 이유는 몰라요. 이유는. 근데 저게 불량이 아니에요. 저게 다른 그래픽 카드 연결해서 뭐 630이나 뭐 이런 그래픽 카드 있잖아요. 이런 거 하면 나와요. 저게 또 보면은 아까 있었던 바탕화면 화면 아이콘이 사라졌죠. 바탕화면 아이콘이 여기 있었던 거 여기에 표현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체에서 신호는 보내고 있어요. 듀얼 모니터 인식해서 마우스도 보면 이게 쭉 사라집니다. 옆으로 사라져요. 그런데 표현은 안 되는 거죠. ECS 보드는 그 시스템 펜이랑 후면펜을 이제 메인보드 3핀에 연결할 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케이스는 후면펜도 메인보드 3핀에 연결되어 있죠. 이런 경우는 여기서 시스템 펜을 조작할 수가 있죠. 스마트펜 셀렉트 여기 들어가서 CPU를 선택하면 돼요. 여기 CPU라고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CPU 시스템. CPU를 선택하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CPU 펜 모드에서 잘 안 보이는데 여튼 들어가보면 압니다. 지금 화이트 슬랜트 여기 매뉴얼 그리고 디세이블이 있잖아요. 그 화이트로 설정을 한 다음에 이제 저장을 눌러야 돼요. 시스템 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스마트펜 셀렉트해서 여기 보면 CPU가 아니라 여기 보면 시스템이라고 돼 있어요. 요거 시스템을 선택하고 이제 바꿔야 됩니다. 요거를 선택해서 바꿔야지만 이 후면펜과 CPU 펜이 조용하게 도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 제가 설명을 할게요. 이거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케이스를 샀는데 케이스 펜이 이렇게 3핀 연결이잖아요. 메인보드. 근데 꼽았는데 어떤 보드에 꼽으면 겁나 시끄러운데 어떤 보드에 꼽으면 조용한 이유가 그겁니다. 저거 설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안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설정이 되어 있는 보드가 있고 안 되어 있는 보드가 있어요. 그리고 M5 미니미 케이스는 이게 열리잖아요. 이게 열립니다. 이렇게 풀면 지금 나사로 박아놨는데 요거를 풀면 여기 축이 있어서 이렇게 열리기 때문에 SSD 전원부 꼽는 방향을 여기로 해야 돼요. 여기로. 그래야지 이렇게 열어도 이게 당겨지지 않죠. 이거를 여기에다 연결하게 되면 이렇게 열어버리면 이게 선이 쭉 당겨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부러집니다. 예전에 그런 분 있었죠. 이 케이스 말고 비슷한 케이스에서 조립한 녀석이 이 선을 여기서 꽉 잡아 당겨가지고 꽉 묶고 당겨서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뭔 모르고 풀어서 딱 열었는데 여기 꽉 당겨져 있으니까 이게 뚝 부러진 거죠. 그래서 선을 꽁꽁 잡아당기면 안 된다고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튜브에 또 있는 실제 이렇게 조립 많이 하고 이런저런 케이스 보고 에러와 이렇게 싸우면서 직접 안 해본 우리 글로 배운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 이런 부분은 이제 이해를 못하니까 선을 이제 막 잡아당겨가지고 뒤에서 이 컴퓨터 이 뒤쪽 판 있잖아요. 여기다가 막 딱 요 정도로 하는 겁니다. 요 정도로만 딱 하면 돼요. 요 정도로만. 그런데 이거를 갖다 여기다 꽝꽝꽝꽝꽝 묶어가지고 하는 애들 있잖아요. 안 당겨지게. 그럼 잡아당기면 부러지는 거예요. 그게 개판 조립입니다. 요거 이제 그래픽카드 달 때 사용할 선 여기 묶어놓고. 그리고 하드에 달 선은 요건 여기다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요게 길이가 되게 여유가 있게끔 제가 해놨어요. 이 선과 이 선은 서로 다른 선이에요. 파워에서 나온 두 가닥선 중에. 세 가닥이죠. 요거 길이가 요 정도까지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하드를 여기에 달아서 여기에 달 때도 쓸 수 있고 요 바닥에 달 때도 쓸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달 때도 쓸 수 있고 근데 여기는 그래픽카드가 달리면 여기 못 달아요. 하드를. 그래픽카드의 높이 여기까지 올라오기 때문에 하드에 닿습니다. 여기다 달아야죠. 그리고 위에 3.0선 있잖아요. 요거는 이렇게 보면 이거 뭐야 이거 대충 꼽아놨네 라고 생각하지만 ECS 보드는 이게
위치가 애매해요. 여기 무슨 후면 팬이랑 CPU 팬 사이에 이게 있어요. 이거는 미니보드로 만들기 위해서 초미니보드죠, 이게. M-ATX 말고 그보다 더 작은 보드, 그 규격보다 좀 크거든요. 이게 큐브형 케이스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말하는 어떤 그 초미니 컴퓨터 세팅할 분이 ITX 보드 있잖아요. 그걸 사려고 하는데 요것도 들어갑니다. 요 보드도. 비싸게 ITX 살 필요가 없어요. 예. 여튼 그렇게 레이아웃을 되게 조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위치를 여기다 잡은 것 같은데, 이거는 그래픽카드를 꽂게 되면 그래픽카드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놔도 돼요. 그래픽카드 밑으로 충분히 들어가니까 여기에 이렇게. 아니면 그래픽카드 그 앞쪽 부분에 톡 들어간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꼽아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선을 뭐 뒤로 돌리거나 뭐 옆으로 묶질 않은 거예요. 이렇게 최대한 여유 있게. 그래픽카드 달 때를 대비한 거죠. 여기 있는 사타 선도 이렇게 누르면 안 되죠.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 컴퓨터 그 찐따들이 좋아하는 잡아당기는 거 하면은 램을 뺐다 꽂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무지개처럼 이렇게 U자로. 이게 많을 때는 4개, 3개 꼽을 때는 이거를 쫙 겹쳐서 이렇게 제가 딱 묶습니다. 타일로 이렇게 딱 4개를 이렇게 타원형으로, 반타원형으로 만든 다음에. 그래야지만 이 램을 뺄 때 이렇게 해도 이 밑에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가 이게 빼기가 쉽죠. 저는 10년 전부터 이렇게 조립했어요. 10년 전부터. 뭐 유튜브에 이제 영상 2018년도에 올리고 뭐 지금 본 사람들은 뭐 잘 모르겠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늘 이렇게 사용자가 업그레이드 하기 쉽게끔, 그리고 정비하기 쉽게끔 그렇게 조립하는 게 습관이었죠. 제가 컴퓨터 제일 처음에 이제 이 조립을 하기 시작한 이유가, 얘들이 너무 개판으로 조립하는 거야. 머리가 겁나 나빠가지고. 배전반 안에는 그 차단기가 2-3개 있어요. 하나가 아니야. 아무리 집이라 2개 정도 있어. 그러면 전기 공사를 할 때 보통은 이제 메인 차단기에서 내려오잖아. 30A짜리 메인 차단기에서 내려온단 말이야. 내려와서 20A짜리가 좌측에 달리고 우측에 달려요. 그래서 좌측에 달린 메인 차단기 선 따라 좌측 벽을 쭉 따라가는 거고, 우측에 달리는 게 따라 우측으로 쭉 돌아서 가는 거야. 이렇게 원형으로. 그러니까 메인 차단기가 있거든, 가운데. 너 배드만 열어보면 메인 차단기 큰 게 있고 그 옆에 조그마한 것들이 이렇게 있어. 조그마한 것들이 있는데, 우측으로 우측에 있는 건 우측 벽면을 통과하고 좌측에 있는 거 좌측 벽면을 통과하는. 근데 이제 열어보면 답이 나와. 거기 조그마한 차단기 20A짜리랑 30A짜리거든. 그게 이제 몇 개가 달려 있는지 보면 돼. 그게 집이. 너 또 이거 또 어디 또 유튜브 보고 또 참고하려 그러지. 뻥치지 마. 너 유튜브 보고 또 개소리도 들어라. 부동산처럼 또. 아유. 야, 유튜브에 똑바로 되는 게 있는 줄 아냐? 극소수요. 유튜브랑 거기 뭐지? 그 전기는 전기업자 놈들이 돈 벌려고. 네가 배전반을 열어보면 네 방 쪽으로 가 있는 차단기가 분명히 하나일 거야. 그런데 거기 쪽으로 너희 집이 막 주방에 있는 어떤 그런 것들 있잖아. 뭐 전기밥통, 냉장고, 그걸 다 연결을 해놨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차단기가 2개가 이제 오른쪽 왼쪽으로 나눠지는데, 왼쪽 편에 대부분의 기기들이 연결돼 있다고, 오른쪽은 좀 텅텅 비어 있고. 오케이? 간단한 방법은 이제 차단기를 하나 더 달면 되는 거야. 그냥 안에다가 차단기 하나 20A짜리 하나 달아가지고 에어컨에 직접 연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네가 그 공사를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리드선 써야지. 저번에 내가 설치했던 그 에어컨 있잖아. 2대. 2대 설치했는데 이게 용량 좀 크잖아. 30평짜리라서. 야, 그거 2대 가동했는데 막 차단기 바로 떨어졌어요. 막 그래가지고 차단기 이 간판이랑 에어컨 2개 가동하니까 차단기 바로 떨어졌어. 근데 맞다. 그때 이것도 가동했다. 이거 전기 이거 뭐야? 이거 그거 있잖아. 전기 5분기 그건 380V 따로 연결하는 거고, 220V 저거 뭐야? 그거 온장고, 우리 편의점 가면 있는 온장고 내가 있잖아. 그거2단 키니까 차단기 떨어지더라. 그래가지고 막 차단기 20A짜리 2개에다 나눠가지고 그 선을 찾은 거지 내가. 그러니까 차단기가 2개가 오른쪽으로 나와 있더라고, 내 상가 쪽으로. 그래서 그 차단기 2개의 이제 선이 하나는 어디로 가고 하나는 어디로 가는지 찾아가지고 따로따로 내가 연결했지. 상가는 차단기가 많아가지고 연결을 따로따로 하기 편한데, 가정집은 보통 2개, 가정집이 몇 개냐? 요즘 짓는 아파트나 빌라 몇 개 달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나 편의점 거기 가면은, 거기는 편의점에 있는 장비들은 엄청
전기 많이 먹잖아, 소비 전력이. 선도 되게 두꺼워, 다. 거기는, 그래서, 딱 열면 메인 차단기 있고, 양쪽으로 차단기가 다 합쳐서 16개인가 그래. 하나하나 전부 다 따로 돼 있는 거야. 간판, 뭐, 오픈 케이스, 그리고 뭐지? 있잖아. 워킹 쿨러, 이런 것들 있잖아. 내공장 쇼케이스, 다 따로 돼 있어. 그 전기 온수기 있잖아. 그 순간 온수기잖아. 그게 저장형 온수기가 아니라. 그 전기 겁나 많이 먹거든. 그래가지고 너 저장형 온수기 말고 전기 온수기 알지? 전기 온수기 중에 저장형 온수기가 있고 순간 온수기가 있어. 저장형 온수기는 순간 온수기 순간적으로 그 열선으로 물을 뜨겁게 만드는 거잖아. 그래서 그 뭔 모르고 저장형 온수기 안 사고 순간 온수기 산 사람들 있잖아. 그거 사가지고 저기 스위치 딱 켜는 순간 집안 전체 전부 다 불 나가는 거. 그게 뭐냐? 차단기가 한쪽에 다 연결되어 있는 거야. 전구고 뭐고. 그런 집은 되게 오래된 집이지. 원래 이제 그쪽 주방 만약에 그게 뭐 온수기 같은 경우 욕실에만 달잖아. 욕실에 있는 욕실 쪽으로 연결된 그 차단기가만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욕실 쪽만 떨어져야 되는데 전체 다 나간다는 거는 이제 그 전기공사가 할 때 싼 마이로 조진 거지 뭐. 진실을 말을 안 해. 이 새끼들이 밥줄이잖아. 계약 전력 올리고 막 계약 승합 15kW로 올리는 거 있잖아. 15kW로 올려야지만 전기가 세진다는 이런 개소리 하는 거야. 그냥 5kW로 써도 전선만 바꾸면은, 전선이랑 차단기만 바꾸면은 전기 세지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터넷이나 막 카페 뭐 이래 막 글이나 영상 올라오는 거 보면 일 안 해 미친 새끼들이. 뭐 전기과 출신입니다. 저 전기과 출신이며 뭐 어쩌고 전문 용어 써가면서 말하거든. 그 새끼들 말 믿지 마. 그 새끼들 그러니까 이런 거지. 어떻게 보면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은 요렇고 저렇게 보면 저런 게 있잖아. 이해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선을 바꾸면 전기가 세지다라고 말하는 거는 어떻게 말하면 맞는 말이고 어떻게 말하면 틀린 거야. 예를 들면은 뭐 허용 암페어가 정해져 있는 아답터 같은 건 있잖아. 아답터 보면은 12V 1A라고 되어 있잖아. 그건 최대가 1A잖아. 그잖아. 근데 그 전선을 바꾼다고 전기가 세지냐? 안 세진다고 그거는. 그런데 가정용 전기는 이제 20A, 30A, 50A 차단기 용량이 다 다르잖아. 20A에서 선을 이게 두꺼운 걸 바꾼다고 해도 허용 암페어가 20A잖아. 그러니까 그 이상은 안 세지는 거야. 그러니까 차단기를 바꿔야지만 세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전선을 바꾸면 전기가 세진다는 거는 최대한 20A까지는 전기가 세져요. 이해되지? 전선을 바꾸면. 근데 그 이상은 안 세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고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이거든. 그런데 이제 막 인터넷은 그런 거 그러니까 한쪽으로 말하면 맞고 한쪽으로 말하면 틀린 거를 그거 설명해가지고 개소리하는 새끼들 겁나 많아. 대부분의 전기기기들은 처음에 그 전원을 키잖아. 소비전을 확 끄집어 당긴단 말이야. 그래픽카드가 처음에 딱 끼면 윙 하고 도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영향이 주지. 자꾸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깜빡깜빡거리면. 그냥 그거랑 똑같은 거야. 간단하게 생각하면 우리 그 자전거 있잖아. 자전거 UI 표현했다. 자전거가 정지 상태에서 처음에 운행하기 위해선 페달을 힘차게 밟아야 되지만 한번 굴러가기 시작하면 조금만 밟아도 되잖아. 우리 자동차도 그렇고. 자동차도 처음에 정지되는 거 밀 때만 힘들지 한번 굴러가면 편하잖아. 밀기가. 자동차를 손으로 민다고 생각했을 때 뒤에서 주차된 차를. 그거랑 똑같은 거요. 딱 봤는데 이제 뭐 지금 네가 얘기 들어보니까 뭐 지금 창문 에어컨이랑 뭐 냉장고랑 뭐 별로 쓰는 게 없잖아. 그런데도 그러면 거기 이제 너희 사는 빌라가 오래됐잖아. 그러니까 차단기에서 벽 쪽으로 가는 그 선이 로맥스 전선을 써야 되거든. 근데 그게 선이 뭐 낡아서 노화됐거나 아니면 얇은 선일 수가 있어. 얇은 선이면 전류를 똑바로 공급을 못 시키지. 너 알잖아. 너 이것도 모르냐 설마? 그건 알잖아. 전선 바꿔야지. 그거 네가 못해. 아니야. 아유 씨. 야, 그럼 전선 바꾼다고 그럼 전선 전기공사인데 전선 바꿀 때, 그럼 승합할 때 전선 바꾸는데, 그럼 건물을 다 부수자, 벽을 다 때려 부셔야 되면? 걔네들 알아서 해. 그거 전선 바꿔달라 그러면 돼. 차단기에서 하는 선 바꿔달라고 말하면 돼. 아니면, 그런 걸 수 있어. 메인 차단기에서 그 조그마한 차단기 있잖아. 보조 차단기 있잖아. 보조 차단기라 표현할게. 거기로 연결되는 선이 낡아서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배저반 안에서도 끝날 수 있다는 거지. 사면은 멀티탭에 보면은 허용 암페어가 적혀 있어. 허용 전류량이.
근데 멀티탭 요즘 다이소에서 겁나 싼 것들 많잖아. 그거 안에 보잖아. 선 잘라보면 안에 구릿이 겁나 얇어. 그런 거 뚝뚝 떨어져. 내가 봤을 때는 그게 아니라 그냥 네가 쓰는 너 워낙 싼 마이 좋아하잖아. 싸구려. 네가 쓰는 멀티탭이 문제라고 봅니다. 멀티탭에다 다 꼽아놨다며. 벽에다 일단 직접 꼽아보고 벽에다 직접 꼽아도 그러면 테레비 자체가 문제인 거지. 아 네가 이 테레비를 야 테레비를 네가 20만 주고 살 리가 있냐. 4만짜리 중고나라에 싼 말을 사왔겠지. 이 길전 돈인데 네가. 아니 너 지금 어제 그랬잖아. 그래픽카드도 7만원 주고 산거 그거를 말하기를 막 RX 580을 막 RX 580 이상한가? 그거 내가 비싸게 주고 산 거 그거 말하는 거지 막 이랬잖아. 야 그 뭐 60만원짜리 그래픽카드 사는 사람 뭐냐? 야 7만원짜리 그래픽카드 뭐 겁나 싼 거지. 그거 보고 엄청 비싼 거라 표현하잖아 너는. 워낙 네가 워낙 짠돌이다. 싸구려 인간이라. 싸구려 인간. 이 싸구려 인간. 맨날 유튜브에서 부동산이나 쳐보는 인간아.